그러니까 배터리만 꽂고 노트북 돌려보자 이 얘기를 갖고 왔거든요. 플러그를 안 꽂았을 때거든요, 막대 그래프가. 그러면 인텔은 쭉쭉 떨어진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전성비 얘기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퀄컴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라입니다. 하와이에서 스냅드래곤 서밋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갤럭시에 들어가는, 그리고 윈도우즈 온 ARM 기반의 노트북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번에 스냅드래곤 8 Gen 4, 그러니까 갤럭시 S25의 울트라 버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Gen 4 버전을 스냅드래곤 8 엘리트라고, 이전에 X 엘리트처럼 스냅드래곤 8 엘리트라고 이름을 지어서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새롭게 설계된 오라이온 CPU 2세대를 적용해서 지금 아이폰을 포함해서 성능도 압도적으로 높고, 지금 노트북에서는 인텔과 AMD를 다 따라잡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오라이온 C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ARM의 ISA 아키텍처 버전 8을 쓰고 있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버전 9을 쓰고 있으니까 V8에서 이 정도로 성능을 낸다면은 다음 세대까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인텔이 저번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CPU가 우리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퀄컴 CEO가 직접 딱 꼭 집어갖고 인텔을 반박을 했습니다. 연행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선 스냅드래곤 8 Gen 4에 해당하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라는 칩 있죠? 요게 지금 엄청나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8 Gen 3 다음에 Gen 4가 아니라 8 엘리트라고 전부 다 엘리트라고 개칭을 한 거예요. 이게 TSMC의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사용됐다고 하니까 N3E 공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스마트폰용으로는 첫 번째로 오라이온 커스텀 코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오라이온 CPU는 유명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19년도에 애플의 A 시리즈를 설계한,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설계한 이 아키텍트들이 나와가지고 누비아라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었죠. 이게 2019년이고요. 그래서 애플이 사실 누비아한테 막 3년 동안 막 소송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 설계 인력 빠져나간다고. 그러다가 이제 퀄컴이 이 누비아를 인수를 한 건데, 사실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건데, 누비아가 이 오라이온 CPU를 처음 만들 때는 서버용을 타겟으로 만들었어요. 이 피닉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ARM이랑 이제 계약을 맺고 했었는데 퀄컴이 이걸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노트북용이랑 지금 이 스마트폰용으로 지금 새로 개조를 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ARM이 퀄컴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야 이거 서버용으로 했고 너네한테 이거 쓴 게 아니라 누비아한테 쓴 건데 너네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 하고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CPU 성능을 보시면은 보이십니까? 2개의 프라임 코어라고 하는 게 들어갔고 6개의 퍼포먼스 코어가 들어갔습니다. 즉 이피션시 코어, 효율 코어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높은 클락으로 이렇게 돌리도록 되어 있는 2+6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긱벤치 6 벤치마크에서는 멀티코어 성능에서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퀄컴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 Gen 3 대비해서 44%나 더 낮은 전력 소모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물론 이게 이제 4나노 공정에서 3나노 공정으로 넘어온 것도 있겠지만도 여러 가지로 이제 개선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GPU도 아드레노 830 GPU를 탑재해가지고 계속 이제 꾸준히 잘 하고 있죠. GPU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레스터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수 레스터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40% 향상이 되고, 레이트레이싱에서 또 35% 향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게임할 때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빵빵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에서 게임을 잘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그래픽 API를 다 지원해가지고 AAA급 게임이 다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는 뭐 워낙 퀄컴이 이제 GPU를 잘 설계를 해왔던 부분들이죠. 이 발표 내용 중에 재밌었던 것이 바로 이 GPU의 이제 슬라이스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슬라이스가 저렇게 이제 3개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각각 1.1GHz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맥스 1.1GHz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고유의 클락 속도를 가지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 슬라이스를 배치를 한 거예요. 슬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GPU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별도로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제일 오른쪽에 보이십니까? 그래픽 메모리하고 12메가가 따로 들어가 있죠. D램에서 따로 이제 메모리를 가져올 필요 없이 이 GPU 자체에 12메가 용량의 메모리를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이 레이턴시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언리얼 엔진 5.3과 나나이트 가상화 지오메트리 시스템. 이 언리얼 엔진 5.3에서의 나나이트는 제가 지난번에 언리얼 콘텐츠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가상화된 마이크로 폴리곤 기술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이제 3D 텍스처 저런 거를 이제 3D로 렌더링 할 때에 각각의 폴리곤들, 이게 메쉬라고 하죠. 그런 것들 폴리곤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것들은 이제 굉장히 섬세하게 작은 폴리곤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거는 이제 거대한 이제 폴리곤으로 렌더링 해가지고 자동으로 필요한
필요한 폴리곤만 렌더링 해가지고 최적화를 해주고 다양한 레벨에 이 자동으로 필요한 폴리곤만 렌더링 해가지고 불필요한 데이터는 일단 생략하고 성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를 퀄컴이 이번에 넣었다라는 거죠. 게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멀리 있는 부분은 이제 저해상도로 처리하고 가까이 있는 거는 이제 고해상도로 처리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잡한 지형이나 캐릭터 같은 것들도 세밀하게 렌더링이 가능한 겁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넣은 거는 이 하드웨어 엑셀러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게이밍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NPU를 또 이제 45%나 성능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AI 시대에 대비를 한다는 거죠. 온디바이스 AI에. 그러니까 헥사곤 프로세서라고 부르는데 텍스트 입력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 멀티모달리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NPU를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구글과 협력해가지고 이제 비디오 오브젝트를 이제 지우는 기능까지 포함해가지고 향후에 갤럭시에 포함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나 성능이 빠른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ARM의 버전 8 시리즈를 쓰고 있거든요. 버전 8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4비트 아키텍처를 처음으로 도입한 아키텍처인데 이 버전 8로 들어가면서 성능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근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버전 9를 쓰고 있어요. 이 버전 9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머신러닝 쪽이라든가 시그널 프로세싱, 시큐리티 쪽을 강화했는데 특히 AI 관련해서 이 스케일러블 벡터 익스텐션 2라고 SVE2라고 되어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벡터를 확장해서 계산하는 부분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AI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퀄컴이 지금 ARM과 소송 중이라서 그런지 V9을 사용하지 않고 V8 이전 세대 거를 사용했는데도 이렇게나 성능이 좋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사실 다른 채널에서도 잘 안 다룹니다. 안될 공항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거죠. 이 ARM의 V9을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은 V9 아키텍처 자체는 2021년도에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ARM이 요거의 아키텍처를 이제 라이센싱하는 비용으로서 로열티 비용을 V8에 비해서 2배나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퀄컴이 이제 라이센스 비용 때문에도 이제 뭐 V9을 안 쓰고 V8을 쓸 수도 있는데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SVE2 같은 경우에는 공대 나오신 분들은 알죠. 이제 Fast Fourier Transform, FFT 같은 거 이런 것들 약간 좀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넌리니어 컴퓨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처리라든가 하면은 우리 뭐 FFT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처리가 필요할 때 이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비전 처리라든가 이미지 처리 같은 거에 조금 더 발전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를 V9이 갖고 있다. 아이폰은 이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퀄컴이 인텔을 대놓고 까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살펴보기 전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전체적인 요약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파워 세이빙 측면이라든가 AI 관련해서도 이렇게 텐서, 스칼라, 벡터 이렇게 각각의 이제 모듈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아쉬운 거는 LPDDR6를 지원하지 않고 LPDDR5X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3나노 2세대 공정, N3 공정을 썼고 싱글코어, 멀티코어 전부 다 개선이 많이 됐죠. 커넥티비티 입장에서는 퀄컴은 X80이라는 또 커뮤니케이션 칩셋을 쓰죠. 항상 아이폰이 퀄컴의 X 시리즈의 직전 세대 거를 써가지고 아마 이번에 X70이나 75를 쓰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데 5G에서도 퀄컴 같은 경우는 AI 베이스로 굉장히 발전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정신이 좀 잘 발전되지 않을까. 애플도 그래서 지금 모뎀 칩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죠. 그리고 와이파이 7 지원을 하고 있고요. UWB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발표 중에는 저희가 또 잘 아시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이 노태무 사장님이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뭔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한국 사람 만난 것처럼 굉장히 저 옆에 어깨를 저렇게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 퀄컴과 삼성은 서로 이렇게 의지를 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삼성과의 파트너십도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사티아 나델라도 잠깐 이렇게 나왔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나왔어요. 메타 퀘스트 3S 막 이런 데 들어가는 컨트롤러들이 다 스냅드래곤 기반으로 들어간 거 아시죠? 거기다가 오픈 AI의 샘 알트먼도 이렇게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너라든가 오포, 샤오미 같은 브랜드에도 다 이렇게 스냅드래곤의 이 칩셋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갤럭시 S25 시리즈보다 더 빠르게 중국 업체들이 지금 릴리즈할 계획이죠. 아마 이번 달 말, 다음 달 이렇게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의 스마트폰들이 진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퀄컴이 이제 빡쳐 하면서 약간 빡친 게 보였어요.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얘기가 아니라 노트북 얘기인데요. 이전에 이미 출시된 스냅드래곤 X 엘리트와 관련된 얘기인데 인텔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CPU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 아니다. 우리가 제일 빠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왼쪽에 보시는 게 인텔의 주장이었고 오른쪽이 퀄컴의 다시
다시 정립한 그래프입니다. 왼쪽에서 인텔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가장 빠른 코어입니다 라고 하면서 싱글코어 기준으로 이 스냅드래곤 시리즈랑 비교를 해봤을 때에 인텔 코어 울트라 288V가 가장 빠릅니다 라고 하면서 얘네들보다 더 빠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퀄컴 얘기는 이거예요. 인텔이 발표한 비교는 지금 인텔 코어 울트라 9 288V 요게 지금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트북에 포함돼서 판매되는 게 없는데 실제로 테스트한 결과가 아니고 점수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한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비교한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시리즈 중에서도 지금 7800, 80100 있잖아요. 제일 높은 버전이 8400 버전이 있거든요. 이 8400 버전은 또 빠뜨렸어. 제일 빡센 애하고는 또 비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84 버전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야, 너네가 몇 점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훨씬 더 빠르지롱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재밌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요것도 긱벤치 점수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긱벤치 점수에서 보면은 여전히 또 84 버전을 지금 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잘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점수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뭐 84 버전이 잘 없긴 해요. 요게 이제 갤럭시 북4 엣지 16 같은 약간 제일 비싼 구성으로 판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팔고 있긴 하잖아요. 그럼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포함을 안 시켰다라고 하면서 좀 언짢은 티를 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성능을 좀 보면은 다시 그래프를 볼 때는 지금 출시된 것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도 딴 게 없고 256V 얘하고만 비교해가지고 지금 성능 우위가 지금 가로축이 전력이고요. 올라갈수록 성능이 높아지는데 성능은 10%더 좋고 전력은 훨씬 더 이제 많이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싱글코어 성능이고 멀티코어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인텔의 최상위 등급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출시된 것만 해서 했으니까 인텔 너네가 그렇게 쪼잔하게 비교를 하면 우리도 쪼잔하게 해주겠어 라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비교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퀄컴이 또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때린 게 288V가 가장 빠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텔이 이제 이 공개되지 않은 컴파일러를 사용해가지고 요 성능 벤치마크 요거를 실행을 했는데, 일반적인 오픈소스 컴파일러로 동일하게 테스트 해봤을 때는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퀄컴이 더 빠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 너네 거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NPU 측면에서도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인텔을 딱 콕 집어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나 레이크를 출시로 전성비를 강조를 해서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네가 아무리 해도 우리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심지어 80 시리즈를 비교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진짜 중요한 거, 와 이거 약간 좀 그랬는데 잠깐 아몬 CEO 빡친 거 보고 가시자면 갑자기 저기 보시다시피 퍼포먼스 언플러그드, 그러니까 배터리만 꽂고 노트북 돌려보자, 이 얘기를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싱글코어 점수 기준으로 인텔의 이제 256V죠. 저게 코드를 꽂지 않고 배터리만 돌리면은 45%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냅드래곤 X 엘리트는 아예 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정리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인데, 플러그를 꽂으면은 이제 지금 실선 부분 다 이 정도로 챙긴다는 거죠. 이 정도 챙기고, 이거 심지어 더 떨어지는 것도 있어. 더 낮게 나오는 것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얘기를 한 건데,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플러그를 안 꽂았을 때거든요. 막대 그래프가. 그러면 인텔은 쭉쭉 떨어진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전성비 얘기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퀄컴은. 그래서 인텔이 가장 빠른 코어라는 주장에 대해서 퀄컴이 일단 멀티코어 성능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을 한 상황에다가 출시된 거 기준으로 얘기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퀄컴의 가장 하이엔드급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플러그를 빼고 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해보면 전성비 측면에서 완전 구리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까발리고 있는 뭔가 이 폭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냅드래곤 8 엘리트와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관련된 스냅드래곤 서밋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퀄컴이 누비아를 인수한 후에 진짜 팹리스로서의 최강자의 자리를 점차 이렇게 넘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X86, 인텔과 AMD까지 이제 노리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 이제 호환성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했거든요. 역시 윈도우즈 온 ARM으로 퀄컴 거를 쓰려고 하면은 결국 애플리케이션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윈도우가 많이 도와줘야겠죠. 근데 성능이나 전성비 측면에서 이렇게나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퀄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서의 입지, 그리고 노트북 시장에서의 입지, 그리고 통신 모뎀 칩에서의 우위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XR 시장과 더불어서 자동차 시장까지 이렇게 넘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입니다. 유튜브에서 보지 못하는 재밌는 내용들, 이런 것들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고요. 제가 또 이제 후드 집업을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입고 가시도록 우리 윤희 랩장님과 코코보라의 코코가 이렇게 입어서 촬영을 해 주었습니다. 품질 좋게 만들었으니까 선물해 주시고 싶으신 대학원생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인 분들한테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